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8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미중 양국이 관세를 연기하는 등 서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미증시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유가 급등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GM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주가 떨어지고 있는 점도 미증시의 하방 압력 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추석 연휴 보내는 동안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이슈 분석해 드리면서 선물 투자 전략도 함께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고수는 지금 1시간 동안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함께할 마스터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김동우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좀 잘 보내고 오셨나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평소에는 이제 업무와 여러 가지 이제 뭐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네. 자기 관리를 위해서 뭐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연휴가 되다 보니까 또 반가운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또 술도 한잔 하고 근데 좀 과하게 좀 마시다 보니까 역시 술은 백해 무익이다.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음주는 좀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연휴 동안에 또 저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연휴 동안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휴일로 휴장을 다 했지만 네. 또 해외장은 계속 열리다 보니까 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즐거운 연휴를 또 컴퓨터 앞에서 또 투자에 열을 올리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쉴 때는 좀 푹 쉬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수요일부터인가요? 목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하지만 저도 이게 위치가 위치인 만큼 사실 신경을 안 쓰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게 24시간 항상 신경이 쓰이는 게 이 투자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또 노력한 만큼 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힘들더라도 하지만 좀 어떤 시간적 여유 그리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향후 먼 미래를 보고 가실 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또 공격적일 땐 공격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질 때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연휴 지나고 와서 또 우리 여러분의 건강까지 염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연휴 지나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부분들, 많은 부분들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또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요.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투자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마스터가 방송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김동우 마스터와 오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 본장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네, 전장 대비 0.12% 하락세입니다. 3,00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3% 내림세입니다. 7,89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0.03% 오름세입니다. 60달러 3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7% 오름세입니다. 1,49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59% 하락세입니다. 1.100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전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습 여파로 국제유가가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아부카이크 및 쿠라이스 석유시설 가동 중단으로 하루 평균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우디의 시설 복구와 미국의 공급 확대 소식에 유가는 다소 진정됐지만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재개를 위해 유화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이 선의의 표시로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10월 15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콩과 돼지고기 등 일부 농산물을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다음 달 초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인하하고 순자산 매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금 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인하하는데 이는 2016년 3월 이후 첫 금리 인하입니다. 또한 오는 11월 1일부터 월 200억 유로 수준의 순자산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음 달 31일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그는 영화 주인공 헐크에 비유하며 영국은 EU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 통과와 여왕의 재가에도 이를 무시하고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동훈 마스터와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휴 동안에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 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 공격으로 하루 57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570만 배럴이면 전 세계 산유량의 5%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또 사우디의 하루 산유량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 사태에 국제유가 한데 20%가량 폭등하기도 했고 또 미국 측에서는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도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배후를 자처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란을 지목하고 있고 또 이란은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사건과 또 앞으로의 유가 방향 좀 어떻게 살펴볼까요? 글쎄요. 자, 어째 세계가 좀 네. 조용하다. 또 이슈도 없이 좀 저희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휴를 이제 맞이하면서 네. 좀 편안하게 넘어가는가 싶었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해외 시장이 이제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사실 이제 어제 알게 됐는데요. 네. 이 뉴스는 그래서 좀 많이 오일 쪽에서 이제 갭상승을 하고 시작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네. 이제 상승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폭등이 나온다면 또 이 경제 쪽에 많은 혼란이 올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또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향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멘 쪽에서 우리가 자행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란을 배후로 지목을 하고 지금 뭐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이제 뭐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미국이 또 이 참전을 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한 30여 년 전에 걸프전 이후에 또
전쟁이 다시 한번 도발될 수 있는 그런 또 위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54불대에 있던 유가가 오늘 네. 63점 중후반대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큰 폭의 급상승이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불안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사우디의 정유 시설이다 보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이제 관계에서 과연 이제 이란이 현재 이제 미국과의 이런 협의의 의사가 있다라고 타진을 하면서 과연 배후로 이런 이 사우디의 정유 시설에 대한 이런 공격을 감행을 했을까 하는 그런 또 의문점이 또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저희가 뭐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 추측만으로도 이걸 한다는 자체도 조금 그런 부분도 별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뭔가 우리가 시사 토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저희의 뭐 투자 방향이라든지 향후에 가장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이 이제 오일이다 보니까 오일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떤 전략 대응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뭐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뭐 큰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국제 정세도 물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저희가 뭐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이 전쟁 뭐 발발 사태를 막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유가와는 큰 연관성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태다 보니까 뭐 향후에 이제 흐름을 좀 보고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과연 미국에서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특히나 오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이제 전략을 좀 세운다 보면 잠시 후에 개별 종목 상담 때 이제 오일에 대한 전략 그리고 대처 방법들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해서 이 이슈에 관해서는 뭐 지금 당분간은 이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더 이상 발발되지만 않는다면 오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로 어떻게 대두가 될지 그 부분을 저희로서는 이제 관망을 해가면서 향후의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를 잘 점검을 하면서 대처를 하는 방법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시설 피습과 관련해서 당분간은 이 사태의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차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슈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일과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한 발짝씩 물러서면서 서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추가 관세 부과를 기존의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연기를 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중국도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에 실무진 협의 그리고 다음 달에 고위급 무역 협상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추가 관세 연기는 겨우 2주뿐이고 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결정에는 중국 내에 공급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협상에서 그렇게 낙관적인 결실이 맺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 소식은 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네. 뭐 벌써 몇 개월째 네. 이 이슈에 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얘기를 나누고 또 중점적으로 이제 파헤치기도 하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뭐 이 부분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그 결정을 해서 예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한 발씩 물러나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불씨 살리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어쨌든 뭐 우호적인 그런 뉴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현재 뭐 이 사우디 사태라든지 또 영국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또 그 사우디 문제가 나오면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의 이슈가 조금 사그라드는 이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해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그동안에 중국과 서로 미국에서 강경책으로 나가면 중국이 조금은 유화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이다가도 또 강경 대응을 하고 또 중국이 강경 대응을 하자마자 미국에서는 또 오히려 또 유화적인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지금 뭐 서로 줄당기기를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지금 10월에 예정돼 있는 이 부분에서는 작으나마 잠정 협정 정도의 완전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잠정적 협상이란 게 실질적인 작은 것 하나라도 실질적인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조금이나마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뭐 반쪽짜리 정도만 돼도 시장에는 뭐 굉장히 좋은 뭐 이슈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0월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요.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이 이슈와 관련해서 그 안에라도 무역협상 진전에 관한 그런 뭐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때마다 시장의 또 출렁 그림이 굉장히 심할 수 있고 하지만 10월에 어느 정도의 그런 협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추세보다는 여러분들의 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10월에 막상 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만약에 기대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오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악재에 더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폭의 또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어떤 포지션 전략보다는 그 시점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마인드로 어느 정도의 물량 조절을 해 가시면서 향후에 이슈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대응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때 가서 어느 정도의 확신이 나오는 그런 이슈로 대두가 된다라면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한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작게나마 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이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더 악재로 많이 작용을 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이슈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면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럽 중앙은행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였죠. ECB가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인하를 했는데요. 또 채권 매입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 채권과 회사채를 월 200억 유로어치 사들이게 되는데 지난해 12월에 양적 완화를 마친 지 1년도 못 가서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2%에 접근할 때까지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ECB의 인플레율이 현재 1%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ECB의 금리 결정과 추가 부양책 발표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또 한번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유로존 양적 완화와 그리고 유로존의 경기 회복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속적으로 좀 전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이슈 외에도 네. ECB 관련한 그러니까 유럽 문제도 지금 세계 경제 쪽에서 큰 폭의 어떤 차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EU와 여기에 또 오늘은 이슈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네. 그런 경제적인 지금 상황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로존 쪽에서도 현재는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특히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중국과의 관계 쪽에서의 매출의 감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누적이 되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경제 지표 자체가 좋게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또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되고 지금 현재 또 안 그래도 이 마이너스 예금 금리에서도 오히려 더 추가 인하를 지금 실행을 하는 이제 그런 강구책을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물론 금리 인하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제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예금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투자에 대한 또 위축이 또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부양책만으로 경기 부양이 지속해서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부양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는 얘기고, 가장 비상 대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양책으로 인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최소 뭐 1년, 2년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유럽 경기, 지금 아시아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자체는 저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부양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경기 대비한 거기에 그리고 현재 좋지 않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자구책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강한 그런 부양책이 나와야지 가능한 얘기고 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해결이 좀 돼야 되고요. 또 독일과의 관계 그리고 독일과 영국의 그런 무역 관계도 개선이 돼야지만이 전반적인 유럽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 이 부분도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진행 여부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유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향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이 부양책만으로 경기 부양이 지속돼서 좀 경기가 호전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비상 대책 중에 하나일 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 관련해서도 미중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브렉시트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또다시 노딜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헐크가 아무리 강하게 묶여 있어도 언제나 탈출에 성공을 한다면서 자신을 헐크에 비유했는데요.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또 여왕의 재가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무시하고서라도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 소식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뭐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영국에서 이렇게 영국 국민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EU 탈퇴를 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와 그냥 브렉시트의 상황의 경우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또 이 영국에서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영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 부분도 사실은 노딜로 갈지
그리고 그냥 뭐 뒤로 갈지는 뭐 사실은 뭐 저희가 예측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 뭐 헐크에 비유해서 존슨이 강하게 지금 뭐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국판 트럼프의 그런 모습을 좀 따라하는 그런 네. 코스프레를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정치를 어떤 뭐 재미로 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요. 뭐 이 부분도 향후 좀 지켜보면서 하지만 좀 문제는 클 수 있어요. 노딜로 갈지 그냥 이루어질지 그 부분이 또 유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유럽 경기 자체도 저희가 따로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긴 하지만 그만큼의 뭐 미국만큼은 되지 않더라도요. 유럽연합을 전체를 또 통째로 본다면 하나의 대륙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향후 세계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제 뭐 생각을 뭐 많은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사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모르겠고 뭐 이 부분이 잘 뭐 진행되는 부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투자가로서 본다라면 전략 구성에 잘 참조를 해서 향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자, 브렉시트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시황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동우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일 대비 0.22% 하락세입니다. 3,00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1% 내림세입니다. 7,88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0.12% 상승입니다. 60달러 4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4% 오름세입니다. 1,49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56% 하락세입니다. 1.100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 정유시설 폭격으로 유가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시설 피격 배후의 군사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볼 텐데요.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으로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지수 선물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까지 흔들렸습니다. 자, 이에 미국 CNBC에서는요, 유가 급등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관망 들어주셨네요. 오늘 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뭐 지금 업이다 다운이다를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 문제로 인해서 이 지수 선물까지도 오늘 시초가 급락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지금 굉장히 또 반등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급락 출발은 조금은 좀 무리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좀 오바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간대까지 보니까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사실 사우디 문제가 이제 큰 문제긴 하지만 물론 이제 유가로 인해서 경기 침체 쪽에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큰 최고의 키로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만약에 그 협상만 잘 이루어진다라면 이 부분은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그리고 사우디 그리고 뭐 예멘이라든지 이란까지도 지금 뭐 전쟁 발발까지 가기는 예전과 30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라면 그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뭐 경제 전쟁까지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웨이앤시를 든 이유는 상단 부근에서는 뭐 매도를 할 수도 있겠고 하단 부근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제가 관망으로 들긴 했는데요. 일단 뭐 저번 주에도 제가 일봉상 보시면 아마도 저번 주에도 반등 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고 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게 7,870라인대에서 7,880라인대 매도를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왔다가 제가 목표 드렸던 7,800 초반대까지 시세를 내주면서 아마도 TV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 분이라면 큰 폭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현재 시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60분 봉인데요. 지금 이제 반등이 오늘 오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하나의 뭐 큰 이슈긴 하지만 이슈로 인한 급락의 모습에서 과연 이 사태가 당장의 전쟁으로 발발되고 이런 상황이 악화일로로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반등을 하면서 지금 전일에 거의 지수대까지도 반등을 지금 하려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해서 저는 상단 부분은요 7,880선대에서는 이제 단기 매도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하단 부분의 매수는 7,800선대 내외. 하지만 매수 쪽보다는 매도 쪽에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셨을 때 7,880선대에서의 단기 매도 전략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은 40틱으로 설정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7,880선에서 단기적인 목표는 7,850선대 내외까지. 그래도 뭐 100틱이 넘는 그런 뭐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최소한 이번 주 내외까지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향후에 대내외적인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잘 보시면서 전략 대응하시는 게 옳아 보입니다. 네. 자, 나스닥에는 일단 관망 의견 주셨는데, 상단에서 매도 전략 그리고 하단에서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일단 급락을 했다가 오늘 오전부터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슈로 인한 급락에서 점진적으로 다시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더 이상 좀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7,880선에서 단기 매도 그리고 하단에서는 7,800선에서 단기 매수 전략 주셨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매수보다는 단기 매도 전략에 조금 더 무게 두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사우디의 정유시설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유 시설 복구 속도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치솟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접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매도 전략 주셨네요. 오일은 어떤 전략일까요? 네.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오늘만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또 공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 70불대 선까지도. 근데 뭐 100불 운운하는 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그건 지금 뭐라 그러죠? 뭐
영어로 하자면 they have a big mouth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이 떠버리는 그리고 그런 시사한 뉴스 하나에 이 투자가들은 굉장한 어떤 혼란이 올 수 있는 건데 정말 제가는 좀 과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100달러 시대 때가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100달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미국, 중국 무역 협상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네. 이슈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과하게 61불 중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63.40대 내외까지의 급등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보면 거의 20%가 넘게 올랐는데 하루 사이에 그것도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뭐 30% 40%가 간다면 이거 뭐 세계 경기 엎치락뒤치락 할 만큼의 그런 뭐 대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뭐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뭐 63불대 선부터는 매도로 지속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물론 이제 뭐 하단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을 하고 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차트가 필요 없는 그런 구간이다. 네. 왜냐하면 지속적인 하방 압력 속에 있던 이 유가 자체가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거진 7, 8불대의 그런 급상승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은 차트 보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해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63불 때 매도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대충 뭐 50틱, 100틱의 수익이 나면 일부 청산, 뭐 다시 만약에 올라오면 다시 매도, 뭐 이런 솔직한 얘기로 진짜 감만으로 오늘 대응을 한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같이 이렇게 제 방송을 듣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개인적인 전략 대응은 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가이드라인만 드렸지, 어디에서 사실 어디에 팔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오늘 만약에 대응 전략을 제가 드린다라면 단기적으로 반등 시 62불대라면 매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60분봉인데요. 이제 오늘 하단에 거의 59불대가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오늘 직전 고점인 63.34에 돌파가 나와진다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65불대 이상 가는 거는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오늘 만약에 이 구간 내에서 아마도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혼조 흐름이 지속해서 나올 거고,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오고, 그리고 시세 자체가 굉장히 빠른 흐름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하시더라도 빠르게 수익 구간이 온다라면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단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서 단기적으로는 61.50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61.50 내외에서 단기적인 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손절은 25틱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1.50대가 돌파되고 나서 25틱 정도의 손절이 난다면 단기적으로 잠시 관망을 유지하시고 63불대 선까지는 좀 대기를 하셨다가 그 선 라인대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 진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직전 고점인 63.34를 돌파한다면 그냥 깨끗하게 다 손 터시는 게 맞고요. 해서 단기적인 눌림시 매수는 사실 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라인을 설정드리지는 않겠고요. 오늘 당장에 이 지수 자체가 55불대까지 다시 한번 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당장이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해서 단기적으로 61.50대 1차 매도와 그리고 63불대에서의 2차 매도, 이 두 가지 라인만 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오늘 시간 내에 오늘 장이 끝나기 전까지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또 내일 또 이슈가 추가적으로 추가 공격이 나온다라든지 뭐 그런 사태가 나온다면 또 그 다음날
급등의 또 모습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예측 네. 불가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좀 진행이 돼서 좀 유가가 안정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매도 전략 주셨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1차적으로 61.50선 돌파하지 못한다면 61.5선 내외에서 매도 진입 포지션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63달러 선에서 2차 포지션 구간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이슈 골드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우디 석유 시설 피격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공격 배후를 알고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동 지역 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골드 전략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 골드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도 오늘 관망 주셨네요. 골드는 어떤 전략일까요? 사실 지난 2주 이상을 사실 고점에서의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지금 네. 차트 보시다시피 거의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다라면 충분한 수익을 계속해서 누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난주 아마 월요일도 제가 매도 전략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방이 나왔죠. 그래서 네. 제 방송 끝나고 제 또 기간을 했을 때 또 수익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듣고 이게 또 하신 분들은 또 잘 수익도 많이 나셨겠네요. 네, 네. 나셨을 거라고 봐요. 이게 올라갔으면 또 그 다음날 또 제 게시판에 김동 띵띵하는 그런 또 욕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가 오늘 사우디 사태가 나오면서 네. 사실은 지수가 급락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도 모처럼 이제 급락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1,500 오늘 고점이 1,519.7까지 급등세까지 갔지만 오히려 이제 지수 선물이 점진적으로 지금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골드는 이제 또 눌림 현상이 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망의 날이긴 합니다. 사실은 네. 이제 골드가 왜냐하면 그간에 이제 몇 개월간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의 힘이 여전히 갖고 있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2,000불 간다는 소리 듣고 네. 제가 계속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매도의 마인드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봉상에 그간에 지금 지난 2주간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1,530선 혹은 이제 1,550선 내외까지 다시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매수 쪽을 좀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점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골드의 전략 포인트는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패스하고 내일 상황 봐서 다시 한번 전략 구성을 해서 저희는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골드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골드가 사실 몇 달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좀 이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로도도 있었을 것이고 최근에는 단기 조정 구간 겪었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 한 1,530에서 1,550선까지 반등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를 잡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 같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골드는 차후에 또 전략 나오는 대로 다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본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장 대비 0.29% 하락세입니다. 2,99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8% 하락세입니다. 7,87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0.26% 오름세입니다. 60달러 4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8% 오름세입니다. 1,5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56% 하락세입니다. 1.100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시황 분석과 함께 또 선물 투자 전략도 짚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현재 흐름들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 또 오늘은 나스닥과 오일, 골드 이렇게 살펴봤는데 S&P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증시 좀 같이 보면 좋을까요? S&P 500 어떻게 볼까요? 뭐 S&P 500은 뭐 나스닥과 뭐 뛸래야 뛸 수 없는 연계된 이제 종목이긴 하죠. 네. 물론 이제 가끔 이렇게 좀 그 뭐랄까요. S&P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이제 나스닥이긴 하지만 S&P는 지수 선물이 이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나스닥보다는 조금은 안정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요. 지금 S&P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락으로 이제 개파락해서 시작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어제의 그렇죠. 지난 이제 금요일에 종가 부근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뭐 이슈가 없다 보니까 네. 지금 한계선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반등이 나온다라면 저는 3,005선에서 3,010선 내외에서는 뭐 단기적인 매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면 오늘 당장에는 뭐 3,010선을 돌파하는 모습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네. 뭐 인위적인 뭐 세력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3,010선이 돌파된다라면 그냥 오늘 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드렸던 뭐 2,855라인 때였나요? 그때 제가 바로 뭐 방송 중에 바로 매도하시라고 네, 네. 말씀을 드렸고 2,870선 단기적인 목표가 드렸었고 정확하게 그 시세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네. 뭐 또 오늘도 제가 전략 드린 거 잘 참고하시고 메모하셔서 대응하신다면 손절 라인은 언제나 뭐 저희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하지만 네. 수익은 좀 더 손절보다는 뭐 상당 부분 좀 큰 폭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손절과 수익이 똑같다라면 한 번 수익을 내고 한 번 손실이 난다라면 제로 게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 부분도 잘 뭐 감안을 해서 드리는 부분이니까 오늘 S&P는 3,005 라인과 3,010 사이에서는 단기적인 매도, 손절은 3,010.0을 돌파 시 정리하시는 걸로,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993 라인으로 조금은 네. 짧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S&P 500은 3,005에서 3,010선에서 단기 매도 전략 주셨고요. 손절은 3,010.0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993으로 목표가 조금 짧게 오늘은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1시간 동안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주신 김동훈 마스터와는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김동우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